네, 이해찬 당대표 개인 선으로 법원부장 제159차 최고위원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159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부자겠습니다. 네, 당대표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신속하고 꼼꼼한 복구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정은 긴급 비상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과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 가을 거의 2주간격으로 연이어서 가을 태풍으로 인해 지방인과 시설물이 약화되면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 10명 외에도 실종자, 부상자, 인명피해가 속출했고 이재민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 등 태풍 경로상에 위치한 지방의 재산 피해 역시 아주 많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공공인프라 복구뿐만 아니라 개인의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 보다 항구적인 시설물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민들의 소형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피해 지역의 지역위원회와 당내 재난안전특위를 중심으로 총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동원 집회에만 결몰하며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대천절 공식 일정에도 당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다 참석을 했는데 자유한국당 대표만 어제 불참을 했습니다. 태풍 피해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의 태풍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집회에서 제1야당 인사들이 도를 넘는 막말을 남발을 했습니다. 국가 원수에게 제정신 운운하는 것은 아무리 정정에 눈이 어두워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각 지역위원회별로 300명, 400명씩 버스로 사람을 동원하고 공당이 이런 일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14 남북 공동선언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4 남북 공동선언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 관계를 확대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이뤄낸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모두가 14 선언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강인 11주년 행사는 제가 방북하여 7년 만에 첫 남북 공동으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는 비핵화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대단히 어렵고 중대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다행히 교착 상태에 있던 북미간 대화가 재개되어 내일 실무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북미 양국은 기존의 입장을 뛰어넘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4선언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대한민국 동쪽 절반이 기록적인 폭우로 매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고 550mm의 폭우로 마을 전체가 잠기기도 했고요. 10명의 사망자와 2,147건의 시설물 피해, 48,000건의 정전 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부산 등에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태풍 관련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고 우리 당에서는 이 지역의 특별교육세를 신속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추가로 태풍이 올 수도 있는 만큼 피해 복구와 안전점검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태풍이 예고되어 있었고 또 이번 태풍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올 것이다 라고 예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예정대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관 의원들 중 일부는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것을 자신의 SNS에 올려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참 마음이 편하구나.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인생을 말로만 하는구나 라고 또 한 번 느꼈던 어제였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비공개 소환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헌재 소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환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굳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포토라인 설치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의 대상이었고 저도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 가지 지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2년 전부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포토라인을 없애라는 취지로 지시를 지속적으로 내린 바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 논란이 있었을 때 거의 모든 매체가 포토라인 운영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는 현대판 멍석마리, 수상권 침해,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라는 기사를 냈었고 경향신문도 판사가 검찰 조사 받아보니 이런 식의 줄은이라는 기사에서 포토라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만물상 포토라인 인민재판이라는 글을 비롯해서 무려 12건의 기사를 내서 포토라인이 폐지돼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점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각종 채용 청탁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으면서 비공개 소환되신 분도 있고 주요 혐의가 있는데도 서면 조사만 받고 끝낸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포토라인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볼 테니까 자유한국당 역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신 다음에 현재 소환이다, 아니다 등등 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강욱 최고위원에게 여쭙겠습니다. 네, 태풍 미탁이 많은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앗아갔고 또 재산상에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들께 가슴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한기찬 대표님과 박준희 최고위원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들과 힘을 모아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녕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천절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할 정도로 태풍 피해 복구 또 아프리카 대재병 확산 방지에 진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한때 집권을 했던 정당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을 박차고 나가서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조차도 보였습니다. 특히 폭력 집회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총동원령을 내려서 자유한국당의 모든 인적 자원이 차출된 집회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현장에서는 경찰 폭행, 문화재 무단 진입, 강화 시도, 여기저 성추행과 같은 불법 범죄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바로 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북 결사대라는 머리띠를 두른 건장한
청년들이 청와대를 접수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황입니까? 내란을 선동하는 겁니까? 저는 서초동 촛불 집회와 어제 광화문 집회를 비교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 두 집회를 숫자로 비교를 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확연한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촛불 집회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총선 집회는 당의 총동원 그리고 종교단체, 이질적인 집단들이 함께 동원해서 만든 군중 동원 집회입니다. 두 번째로 서초동 촛불 집회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폭력 집회는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그런 집회입니다. 특히 그 자리에서 나왔던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망언은 이제 담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동 촛불 집회는 다시 한번 하나된 국민의 힘을 보여줬다면 자유한국당 폭력 집회는 여러 극우 세력이 선명성 경쟁을 하듯 서로 다른 주장들을 외쳤습니다. 자신들의 분열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건전한 보수 세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일각에서 공론 분열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정확하게 판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서문채구위원회 발언 듣겠습니다. 태풍 피해 국민들의 시름을 외면하고 민생도 제치고 나간 어제 집회에서는 막말이 난무했습니다. 홍대 사태도 부서졌습니다. 심지어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품위를 버린 지 오래됐지만 그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홍준표 전 대표는 태풍이 그 세계에 몰아쳐도 좋다. 비바람이 그 세계에 몰아치면 더더욱 좋다. 라고 태풍 피해로 한숨 짓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다 발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기 일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민생을 말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혜영 최고위원회 발언 듣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풍 위탁으로 현재까지 10분이 사망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침수피해로 많은 이재문도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매몰된 4분 중 2분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실종자분들에 대한 수색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실종자분 모두 무사히 가족분들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도 많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국민 여러분들과 한마음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집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부와 여당을 향한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다 라는 발언은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태풍 피해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등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돌보는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남인순 최고위원회 발언 듣겠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간 길이 촉토화되었습니다. 특히 경북과 경남, 강원, 부산 지역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고요. 부산 지역의 산사태 매몰 현장에서는 상당한 인명피해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회색 작업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꼭 생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주민들이 3일 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또
국가적인 수습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제 총동원을 내리고 할당장을 내려서 강화문에 집회를 했습니다. 대천절 건축식에 불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정말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이런 꼭 해야 돼 이를 내팽겨 치고 장애 집회를 열고 막말 경쟁을 했습니다. 정말 이해받기도 어려운데요.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제정신이 움직이심이라고 했고, 또 심지어 이학재 의원은 문 대통령을 둘러싼 쓰레기 같은 패거리를 쓸어버려야 한다는 정말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평화 집회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강목이 등장하고, 또 취재하던 여성 기자에 대한 어떤 성추행이 사건이 지금 얘기가 되는 등 정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20대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정책에 집중할 때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기점으로 한 채 기승전 조국에만 불문했습니다. 국민이 겪고 있는 공포와 아픔, 눈물,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기업고 세대결이라는 업자는 자존심 정치를 하려는 것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거든 동원, 할당으로 억지 세대결을 몰두하고 저급한 막말 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고통과 피해를 보듬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 더 먼저야 합니다. 온통 기승전 조국에 쏟아붓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가 기승전 국민, 기승전 민생으로 돌아오길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